성덕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염류효소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염류효소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은 생명 연장도 시킬 수가 있고,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는 비밀, 또는 우리 혈액 속에 염류효소가 들어있으면 질병이 좀 빨리빨리 치료된다는 그러한 비밀도 알 수 있고, 또는 병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염고미의 비밀, 다시 말하자면 염류효소의 비밀 같은 뜻입니다. 염류효소의 그 비밀은 바로 생명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액. 우리가 생명액이 없으면 우리가 일찍 단명도 할 수 있고, 생명 연장도 할 수 있고, 병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액, 리퀴드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생명액 리퀴드맥이 제품이 저에게서는 소스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 제품을 국내의 방송에서 한 100회 이상을 방송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 뉴욕에서 방송해달라고 해서 그 뉴욕에서 텔레비와 라디오 방송을 겸해서 하는 뉴욕에서 방송을 10회, 1시간짜리를 10회를 계약을 하고 뉴욕에 방송에 가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했는데요. 참, 미국 시민들이 처음 듣는 이 생명액, 리퀴드맥에 대해서 뭔지 모르니까 재청 방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20회를, 1시간짜리를 20일을 방송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좀 판매보다도 이제 알리냐고 많이 주었습니다.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먹어보고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LA까지, 또는 그 캐나다까지, 그러다 어떻게 이제 하와이를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하와이 그곳에 가니까 방송국이, 한국 방송이 두 군데나 돼요. 그리고 텔레비도 한국 방송이 한 군데나 되고요. 라디오 방송이.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하고, 거기서 한 일주일을 방송했어요, 하와이에서. 근데 그 교민이 자기 집에서 하루 저녁 자면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주 큰 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저 그 집에 갔는데요. 놀랬어요. 방이 4칸이나 있는데요. 방마다 욕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뭐가 있냐면, 사람이 수영하는 곳인가? 그런 곳도 있고요. 세상에 그렇게 큰 집도 처음 봤고, 그렇게 잘 꾸며놓은 집도 처음 봤어요. 성덕모 원장이 그 집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자는데요. 그걸 다 구경하고, 거기서 목욕을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숯불에서 이제 구우는 고기를 이제 같이 이제 그 포도주 한 잔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와이는 물이 굉장히 맑읍디다. 그 하얀 모래 위에 물고기들이 참으로 막 거기 있는데, 사람을 쓰고 막 발에 와서 간지럼도 피우고 그런 물고기들이 달아나질 않아요. 이제 그런 것도 봤고, 그런데요.
그분 교민이 상담을 하는데요. 아주 놀란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머리가 굉장히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좋으신데 어떻게 교포들끼리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하고서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1.8kg를 낳았고요. 하나는 2kg를 낳았어, 남자아이를. 근데 그렇게 학교 들어가더니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의과를 나와가지고 둘이 다 의사가 됐어요. 24살에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직을 하고 의사의 직분을 발휘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1.8kg 난 거, 그것이 성장이 1.8kg 난 사람과 2kg 난 사람들은 그 성장기가 정지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정장기를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로 어른애는 10개월 만에 아기를 다 차가지고 낳아야 되는데 그걸 1.8kg 났으니까 10개월을 차지 못하고 성장기가 멈춘 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그 아기가 자라면서요. 성장기가 멈추니까 숨을 제대로 쉬어요. 하다못해 간이 제대로 해독을 합니까? 무슨 위가 소화가 제대로 됩니까?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들은 모르고 그 미국 사회에서 그런 거 병을 못 고칩니다. 그냥 약만 주고 약만 tip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고 또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내성균 때문에 더 병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간이나 이 위나 이런 것이 당반사,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참 약해지더니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몇 번이나 쓰러졌대요. 위크하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간신히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일어나면은 한 달도 못 가고 나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가지고 그 첫째 아들 1.8kg 난 아이는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있어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들어놓고 있고요. 그 한 아이는 지금도 의사 노릇을 하지만은 제대로 병원에 출근하는 일이 적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병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성장기 제대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 그 성장기를 멈춘 애들은 이런 질병이 오는 걸 한꺼번에 그 생애를 멈추는 거를 나이 제한 없이 20살에 죽고 10살에 죽고 40살에 죽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전부 그러한 병은 바로 저형고미만 알면은 고치고도 남아요. 왜? 그 성장기를 멈춘 애들은 성장기를 멈추지 않고 더 자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은, 그리고 거기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혈액은요, pH라는 게 있어요. 그 pH가 7.4라면은 우리 몸을 자동적으로 맞춰줘 가지고 성장기를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pH가 7.4가 되지 않으면 성장기를 멈춰요. 멈춰가지고 간에 공급을 못하지, 위에 공급을 못하지, 우리 뇌에 공급을 못하지, 성장기가 중간중간 탁탁탁탁 막히면서 그 생애를 일찍 멈추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그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요, 울면서, 울면 그걸 몰라가지고 못 고쳤다고요. 그래, 나머지 아들 하나를 갖다가 이 저연곰이 이것을 저한테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틀을 자면서 그걸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연곰이 그 생명액이라는 걸 섭취하는 방법은 다 간단해요. 음식에다가 pH만 맞춰줘가지고 먹으면 돼요. 자기가 먹는 콩 한 쪽이라도, 자기가 먹는 사과 한 쪽이라도, 여러분들이
과일 그 맛있는 건 그 전부 당분 아닙니까? 거기다 저염구미만 섞어서 저염구미가 다시 말하자면 염류효소를 발효해서만 섭취만 한다면 우리가 pH가 7.4로만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기가 못 자는 애들은 키도 작하고 위가 어떤 사람은 위가 요만해요. 어떤 사람은 위가 일기 크고요. 그런 사람 그것도 다 정상으로 정상 무게대로 그 무게로 성장기가 멈추지 않고 자라주는 건데 그 원리들을 모르니까 병을 못 고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 사모님 때문에 아이를 둘 1.8kg 나고 그러는 사모님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 죽고 의사인데 이제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그걸 원리를 가르쳐 줬더니요. 일주일 만에 그 아기가 필요도 없고 생기를 얻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더니 지금 연락을 해보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저희들 제품을 먹고 의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와이 가서 하와이 두 번째 갔나?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방송인 그 하와이 텔레비 방송국에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방송한 결과 저를 초빙해가지고 같이 대화한 것이 그분 한 분의 의사를 지금 의사를 제가 그러니까 의사가도 의사 자기 병을 못 고치는 병을 원리를 성장기를 멈춰가지고 자란 의사가 성장기를 이제 멈춘 것을 자기가 고쳐고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 의사가 참 제대로 된 의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의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pH를 맞춰주는 거 자동적으로요. 이것이 제가 만든 염류효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염류효소 비밀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러한 또 경험을 얻고 참 이거 약으로도 치료 안 되는 병, 의사가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는 병, 이것을 성동모 원장은 이것을 알고서 참 이 pH가 얼마나 우리 혈액의 pH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은 여러분 20초 만에 10만 킬로예요. 우리 혈액이 전체 10만 내지 12만 킬로가 되는데 이걸 20초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20초 만에 돌면서 이것이 각 세포, 각 기관 다 영양소를 피 속에 있는 성장기를 제대로 돌려주고 병이 없이 고쳐주는 자동적으로 염류효소가 돌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염류효소는 전체 우리 몸속에 1%만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자는 40%, 남자는 50%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키가 만약에 160이면 64, 24, 여자는 24고 40%니까 남자는 50%입니다. 여자는 24%면 24리터가 혈액이에요. 우리 몸에 그 전부 혈액이에요. 그 24리터에 1.0%의 생명액이 들어있어야만이 자동적으로 1%만 들어있으면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먹은 거는 오늘 다 소비가 되죠. 음식에서 섞어서 먹은 것도 물이 되고 물에 타서 먹은 것도 물이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나가요? 변이로, 소변으로, 숨으로 우리가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럼 또 먹어야죠. 그냥 매일 2리터를 먹고 2리터를 배설하고 매일 2리터를 먹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자동적으로 우리 혈액이 생명액이 20초 만에 한 바퀴씩 골고루 pH를 맞춰주는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끼예요? 3끼를 밥을 먹어야겠죠? 그러면 거기 음식이죠. 그 음식이 전부 채소, 과일이죠. 또 물을 또 먹어야겠죠. 거기에만 1%만 맞춰주면은 염류효소를 맞춰주면 되는 걸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못 고쳐요. 그 하와이에 있는 사람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 병이 지금 고쳐서 지금도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13살 먹은 아이가 생리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일찍 생리통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왜 생리통이 왔냐 그러니까 얘가 호텔에 그 찬 데서 심부름을 했대요. 호텔에서 잔심부름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아랫도리가 얼면은요, 여자들 생리통이 아주 쉽게 한답니다. 그래서 좀 이 생리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할빈에 갔어요, 중국에. 할빈에 가서, 그 방송국 사장이 거기 할빈에 있는, 제가 그 한국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초비동에 가서 여자들 5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자궁이 있는 사람 했더니 거기 사람이 자궁이 다 있대요. 우리 한국에는 3사람 중에 1사람이 자궁이 없어요. 그렇게끔 유리요. 이 몸을 차게 해서 가지고 생리통이 많이 와가지고 자궁에 뭐가 생기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13살 먹은 아이가 자궁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가 와서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갱년기 온 사람들이, 생리통 온 사람들이 자궁에, 그런 것들이 혹이 오고 풀립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요. 염류 효소만 먹어주면은요,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리고 그 13살 먹은 애는 그냥 갱년기가 와서 참질 못해요. 약으로 치료 안 되고요. 염료수를 먹으니까 벌써 혈액이 순환이 되니까요. 그걸 참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을, 그 부모도 저희한테 왔었고, 애들도 왔었습니다. 그 애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액, 리퀴드맥, 이걸 음식물에 1%만 뿌려서 먹으면 되고, 자기 먹는 양에 만약에 수박을 5쪽을 먹어요. 그럼 그것이 물이 약 20g, 한 컵, 종이컵 한 컵 된다. 150g. 그러면 거기다가 한 10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것이 1%는 됩니다. 그 정도 먹으면 그 찬 걸 먹어도 생리통이 오거나 몸이 얼거나 차거나 이런 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일이나 여름에 그 찬 수박 같은 걸 먹으면 바로 생기가 몸이 차집니다. 이게 수박이요. 그래서 그런 걸 바른간을 먹을 때는 이 염료수를 뿌려서 먹으면 냉기가 가셔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LA를 또 갔죠. 갔더니 미국 그 LA에 있는 교포 하나가 도대체 염류효소에 뭐가지 들어있느냐 해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니. 그랬더니 미네랄이지 뭐예요. 무기질이 미네랄이죠. 염류효소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21가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종류가. 미국에서는 1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미네랄 그 종류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바닷속이나 갯벌 같은데 무기질이 많은 데 가서 그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발효해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수가 그렇게 많았고 목포 대학교에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가지수가 몇 가지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그랬고 요즘에 말이죠. 제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사람만 먹을 게 아니라 이 닭에게 먹여봐야겠다. 그래서 저기
그 포천 그쪽에 계신 분이 공무원이세요. 자기 동생이 저 집에서 놀고 있길래 닭을 염류효소를 먹여봐야겠다. 본인이 3개월을 먹었어요. 우리 거를 먹고서 저 얼굴도 좋아지고 위장병도 없어지고 피곤도 없어지고 그냥 뭐 몸 전체가 좋아지는 걸 갖고 이것을 닭에게 한번 먹여보면 어떤가 싶어서 이분이 중닭 병아리 있잖아요. 그거를 50마리를 사가지고 놀랍게도 이 음식에다가 닭 모이에다가 이 염류효소를 1%를 타서 주고 병아리가 먹는 물에다가 1%를 타서 줬어요. 근데 한 달 먹여보니까요. 눈이 또 빨갛게 그냥 떼렁떼렁 하더래요. 그러더니요. 털이요. 그렇게 윤택해 하는 게요. 세상에 내가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좋아지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요새 그 닭을 길러가지고 결혼 하나에 1,000원씩 하고 1,500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닭 한 마리가 보통 2만 원, 3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닭은 10만 원을 받아도 오메가3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실험해 보니까 오메가3가 나오는 거예요. 닭. 그러면 오메가3를 만든 닭은 이게 우리가 사람이 먹어도 사람이 오메가3를 만들어요. 그렇게 좋은 닭을 만든다는 걸 이 사람이 먹는 것을 이 사람이 닭에게 먹인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에 이제 그 닭이 중닭이면 성장기에 있는 닭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저 유튜브를 보고요. 이걸 성장기까지 기르면 이 닭이 자기가 다 자란 거니까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내 몸이 성장기가 다 마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닭을 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리포트 나온 그 오메가3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없어진 거 그 리포트를 다 사진을 찍어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거리 산업에 대한민국 제1등으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저하고 벌써 4번 만났네요. 4번 만나가지고 이것을 이제 먹거리 산업에 뭐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돼지, 타조. 근데 사람들이 그리더라고요. 염소를 길렀는데 뭐 100마리까지 길렀대요. 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고기가 맛이 없어서 망했대요. 누가 먹질 않니까. 근데 만약에 염소를 기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먹잖아요. 맛이요. 세계에서 제일 1위 갑니다. 왜? 오메가3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사람 병이 날 것 같으면요. 닭이 병이 뭐든 성장기가 정상기로 자란다면 말이죠. 간이 정상, 폐가 정상, 닭이 모든 뼈가 정상으로 자란다면요. 오메가3 정상으로 자란다면요. 그 닭고기만 먹어도 사람 병이 고쳐져요. 그럼 우리가 채소, 과일, 어떤 과일과 채소는 맛있잖아요. 맛있는 많잖아요. 그건 성장기가 제대로 자란 거고요. 맛이 없는 거는 성장기가 제대로 자란 게 아닙니다. 그 염소도 바보처럼 그냥 산에서 나오는 풀만 지들이 먹고서 그걸 잡아서 사람들한테 주니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을 사람 먹는 대로 그대로 먹여주면 사람도 제 영양소를 몰라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 저염곰이 염류효소의 생명액을 좀 첨가해서 섭취한다면은 염소도요 사람들이 먹고 또 먹으라고지 또 먹으라고 2차, 3차, 4차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50만 원 받았다면 100만 원 받아서 사갑니다. 200만 원 정도 사. 왜? 내 병이 고쳐지니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배웠냐면요. 노르웨이인가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 음식점에요. 저 대문 앞에 많은 혈압기계가 있었어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그 혈압기계에 팔을 뻗어가지고 혈압을 재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또 혈압을 재요.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요. 그 고기국만 먹었는데, 그렇게 음식을, 먹거리 산업을 개발한 노르웨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 나도 앞으로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 먼저 유튜브를 보고 닭을 이렇게 먹거리 산업을 벌써 발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닭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 닭을 2마리를 잡아다 주겠다고, 먹어볼 테냐고. 그래서 좋지요 그랬죠.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땅도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해야 됩니다. 땅도 생명입니다. 닭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도 생명이에요. 나무도 생명이에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라 죽은 소나무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 소나무, 그 참 좋은 소나무, 참선한 소나무 있잖아요. 수백 년 사는.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병에 의해서요. 근데 소나무 그 죽는 것, 땅이 병들으니까 소나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을 갖다 발효해주면 그 사는 건데, 우리 안적도요, 나무를 이거 키우는 사람이나 땅을 이거를 발효하는 사람들, 이런 걸 몰라요. 이것이 뭐예요? 염류 효소만 땅속에 발효만 시켜주면 그렇게 많이 죽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소나무 다 살립니다. 물도 죽어가는 거 살리는데요. 여러분, 땅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와요? 곡식채소가 나오잖아요. 땅에서 지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도 생명이니까 역시 염류효소를 땅에도 균형을 맞게 발효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요. 한 가지 놀란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연이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타조 기르는 사람이 한 5살은 됐디다. 근데 많이는 안 기르고 5마리, 10마리, 2마리, 3마리 기르는데, 그 타조는 그 모래밭을 좋아해요. 그래, 모래에서 그 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래밭에다가 이 염류효소를 발효를 시켜놓고 유산균을 근데 유산균이 천도에 죽지 않는 소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놨어요. 모래 속에도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1kg당에 30g 하면 됩니다. 그럼 모래를 1kg당에 천일염 유산균 소금을 30g씩만 집어넣어서 발효해 놓으면요, 그 타조가요, 개들이 들어와서 날개를 모래밭에다 수영을 합니다. 그럼 타조가 온몸에 천도의 유산균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러지지 않고, 그 타조에게도 염류효소를 먹거리에다 주고, 물에다 타주고, 이렇게 해서 먹여주면요, 타조고기가 이 땅에 어떤 고기보다 맛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타조고기를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소를 기른다면 소를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먹거리 산업에서 제일 1위만 달린다면은 세계에서 부럽지 않는 제일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저연곰이 다시 말하면 염류효소를 가지고 먹거리 산업에 치중을 하려고, 다음 시간에는 이 먹거리 산업만 저연곰이 어떻게 이 먹거리 산업을 제1위 산업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할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동식물은 다 이 염류효소를 맞아야만이 제대로 성장기를
주고 자기가 만들어 줘가지고 타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기를 만들어 주지 못한 농작물을 짓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동물도 그렇게 기르지 않는 것을 시중에 파는 것도 그 나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먹거리 산업이 이런 들어가서 제대로 성장기가 제대로 된 것을 팔아야 모든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자기도 부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이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요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염류 효소 안에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것이 물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고 염류 효소를 그 플러스로 음식과 우리 물 안에만 균형을 pH만 맞춰주고 섭취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품목 허가를 내가지고 소스로 허가를 냈습니다. 우선은요. 제일 큰 병이 걸린 사람, 제일 큰 병이 걸린 사람이 우리 혈액 안에 그게 탱크라고 그래요, 이거죠. 그 탱크가 품으면은 동맥을 통해서 전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리고 또 정맥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탱크 안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혈액 안에, 혈액이. 여러분, 제일 큰 병에 걸린 사람이 혈액안이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자기 병이 지금 어느 정도 병에 걸려 있느냐 하는 걸 실험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고요. 당신이 지금 몇 살까지 살면 죽는다, 몇 살까지 살면 산다, 몇 살까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대강은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의 상담으로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당신 변에서 나쁜 얘기면 똥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그러면 약간 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상입니까? 중입니까?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를 합니까? 아유, 고약해요. 하는 사람 있고요. 중간쯤이에요. 아유, 그렇게 안 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냄새가 상일 경우에는요, 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혈액이 썩은 사람입니다. 이렇게끔 단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장인이 왔고 사위가 왔어요. 이제 상담하라. 장인, 사위, 자식 이렇게 왔는데 그 장인이 변에서 냄새를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인가 안 걸린 사람인가 실험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당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저 가운데 손가락 끝을 탁 잘릴 때 피 한 방울 나오잖아요. 그 피 나오는 한 방울 나오는 거를 사위한테 입술에 대줄까요? 맛을 볼래요? 똥이 냄새가 상이냐 중이냐 하냐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입술에 대볼 테니까 맛을 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벌떡 내 도망가요. 피가 썩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입에 대봐요. 그러니 아들인 저 먹어볼래 맛을 볼래 하니까 아들인 자기 아버지 거니까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입술해야 되니까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아주 지독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 피가 썩었죠. 똥 냄새도 썩었죠. 그 똥을, 이제 피를, 그 사람이, 그 아버지는 똥도 썩었고, 썩은 거고, 피도 썩은 거예요. 그럼 피 썩은 사람은 똥이 썩은 겁니다. 피 썩은 거나 똥 썩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걸린 사람이죠, 그게. 근데 당뇨는 못 고치고 있어요. 심지어 눈까지 좀 어두워, 눈까지 실명이 좀 가까워지고, 당도 있어 높아가지고, 그냥 병원에도 뭐 인슐린을 뭐 여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 그런 건데요. 이 변에서 종이를 변을 받아가지고 아들하고 냄새를 맡아보라 그랬어요. 상중하로. 똑같아요. 피 냄새나 똥 냄새나. 이걸 똑같은 것을 구별하시면요. 이것을 염류효소를 1%를 음식에다 물에다 타서 한 10일만 먹이면요. 냄새가 어디 갔는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혈액에 있는 혈액의 탱크를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예요?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당연히 큰 병을 벌써 고쳐낸 거예요. 그렇게 쉽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이나 종이에다가 받아서 또는 피를 이렇게 체크를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구식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런 체크도 해가지고 염류효소를 섭취는 하는 방법만 가르치지만 약을 의지하냐고 이러한 큰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짐승도 이런 병이 있는 거를 병 없이 짐승이 고쳐지니까 제품 이런 병을 없이 제대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먹거리로 먹으니까 먹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이 썩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는 병이 큰 병이 암이에요. 대장암, 대장 냄새가 대장에 똥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용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또 대장에 개실염, 또 여자들 질 냄새, 생리통, 남자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이 다 냄새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우서 이렇게, 층층다리에서 점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사람 앞으로 지나갈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냄새가 입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폐가 벌써 상당히 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폐가. 냄새가 벌써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냄새만 제거만 돼도, 폐병이니, 암병이니, 폐결핵이니, 이러한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이번에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96세에 폐암 걸린 사람을 여자분인데 그 폐암이 뭐예요? 폐결핵 균이죠. 그 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폐 안에서 그 균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래에도 그 균이 있잖아요. 그 균을 죽여만 돼요. 그거 죽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피를 통해서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이 큰 탱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1%만 맞춰주면 자연히 서큘레이트 하면서 피를 돌면서 어디로 가? 폐로 가겠죠? 그 폐세포가 먹죠? 폐세포가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서요. 의사들이 왜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병이 코로나병 아닙니까? 중국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실핏줄 안에 우리 기도 있잖아요. 기도. 그리고 그 기관지 안에 끈적끈적한 그 세균이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그냥 기도를 막았대요. 실핏줄을 막아버렸대요. 그것을 이번에 중국서 발견한 의사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걸 내가 읽으면서 보세요. 그것이 다 뭐예요? 염류 효소가 없으니까 세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그 코로나 균이 수천억 마리가 전부 점액질로 변해가지고 기관지 실핏줄 그런 관을 막은 거 아닙니까? 꽉 차게 막아. 근데 그 유해균이요 막아가지고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혈관이 딱 잠길 거 아니에요.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숨을 막혀서. 그런 것이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하고요. 또 중국에서 발표한 것이 코로나 병이 읽어보니까 그 연어를 고기를 잡는 도마 있죠. 도마 안에 이렇게 코로나 균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대요. 이것들이 그게 왜 옵니까? 그 도마나 사람의 핏줄이나 염류효소가 1%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1%만 있다면은 도마도 염류효소를 1%만 가지고 씻어버리면 싹 죽어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어 손질해가지고 시판을 한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지에서 오는 병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염류효소는 우리들에게 세균을, 점액질을 이렇게 많이 번식하는 걸 번식을 못하게 굵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류효소는 우리가 사람이 먹고만 돕는 게 모든 그릇에 다 그것도 씻어줘야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우리 피 속에 누구든지 피 양과 피 속에 또는 염류효소의 농도가 다 달라요.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냄새로 구분하면 됩니다. 상중하로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올 건 많이 먹어주고 덜 나면 조금만 먹어줘도 되고,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섭취해 주면은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무기질 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미네랄 농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생명액 농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섭취할 경우에는 20초 만에 한 바퀴씩을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0분 동안에 한 3컵을 먹었다 합시다. 그래도 좀 진전이 없으면 30분 동안에 또 3컵을 먹으세요. 또 진전이 없다면 30초 만에 또 3컵을 먹으세요. 이제 30초 아니면 30분 만에 3번을 먹으세요. 그래서 전번에 저에게 여기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분이 인천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쑥쑥 쑤셔서 못 견디겠다는 분을 갖다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저먹는 그 염류효소를 종이컵으로 4컵을 먹였어요. 먹어봐라. 아유, 맛있네요. 또 먹어봐요. 먹고. 근데 집에 갈 동안에요. 인천 가는 동안에 피로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렇게 피로가 많던 게. 통증이 오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인천 가는 동안에요. 여기서 그 7호선 타면 30분이면 부평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물 탱크에 있잖아요. 염류 효소 탱크에, 혈액 탱크에 들어가기만 하면 20초 만에 돌아주니까 이런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속에 들어가면 입 안에 있는 균이 많죠. 입냄새 균. 이게 벌써 없어지죠. 또 식도균이 없어지죠. 또 어디 들어가요? 윗속에 들어가죠. 윗속에 들어가면 없어지죠. 또 이거 다시 십이지장에 들어가잖아요. 십이지장에 들어가면 또 그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소장, 대장, 간,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게 모든 균은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균은. 농도만 좀, 이게 좀 1%만 되면은. 근데 1%가 안 되면은 좀, 치료되는 시간이 조금 늦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초만 가지면 혈액의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먹어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김득구, 그 사람 자꾸 얘기 나오네. 그 사람이 땀을 많이 축구 권투 선수 하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게 생명액이죠. 땀이 생명액입니다. 그것이 땀만, 맹물만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까지 섞였죠? 염류효소까지 섞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빠져나오니까 그 잔에서 쏟은 데서 갑자기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때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가끔씩 땀 흘리는 사람들이, 청소부 아저씨들이 많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하수증이 왔다. 그러면 간경화가 왔다. 위하수증은 뭡니까? 위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소화 안 시키는 거. 위 속에 세균이 번식한다는 겁니다. 위에. 그럼 위 속에다가 염류효소만 집어넣어주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냥 그대로 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천도에 죽지 않는 천일염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일염 천도에 죽지 않는 소금은 그걸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입에다가 그 손가락 매디만케 하는 그 한 1g쯤 되죠. 그걸 입에 넣었어요. 침으로 녹인 거예요. 그 녹이니까 그것이 침으로 녹여서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5분 있다가 또 한 번 1g을 또 침으로 삼켜요. 또 1분 있다 또 침으로. 그랬더니 위에서 그렇게 통증이 오던 게 싹 가라앉는 거예요. 보세요. 염류효소가 바로 무기질 아닙니까? 소금 종류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위 속에 들어가 앉았으니까 위 속을 쑤시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위하수증에, 위가, 그 하수증이라는 건 위벽에 세균이 번식한다는 거, 위하수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세균을 죽이고 들어가서 또 거기에 있는 위 속에 그 하수점이 위에 또 보탬이 되니까 위에 있는 세균은 죽으면서 그 위장병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류효소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유산균, 유산균은 살고, 유산균은 아무리 소금이 들어가도 삽니다. 소금 속에 유산균은 안 죽습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실험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거기다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은 소금 속에서도 안 죽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익균은 우리가 천도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해균은 소금 1%만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요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조물주가 이 창조하신 걸 보면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질이 나무 껍질, 우리가 그 보리 껍질, 현미 껍질, 그런데 많이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무 껍질 썩지 않는 이유가 무기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무기질이 많으면 안 썩잖아요. 우리 혈액도 안 썩고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생명 연장도 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닭장이나 소기는 목장이나 또는 나무나 이런 데에 전부 염류효소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 염류효소가 발효가 되면은 모든 식물이 다 생생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보리를 심어 먹고 콩을 심어 먹어도 여기서 풀을 우리가 뜯어서 토끼를 줘도 닭을 줘도 그 닭이나 토끼들이 다 건강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주위에 있는 식물들이 다 건강을 얻는다면은 나도 더불어 건강을 얻고 그걸 건강을 못 얻는 사람은 나도 건강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일 땅에게 생명을 줘야 되고 생명액을 또 짐승에게 생명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 얘기를 좀 전에 한번 좀 약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신안 앞바다에다가 염리 효소장을 3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거야. 3만 평의 염리 효소를 거기다가 이제 7년 동안 발효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섭취하고 또 땅도 소도 모든 동식물들이 먹어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요, 거기 염리효소는데도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옵니다. 그럼 그 2번이 들어오는 것을 저장도 하고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데요, 이 물을 내보낼 때 있잖아요. 염리효소를 만들 때는 바닷물은 그저 1%, 서해안은 1%고요. 동해안은 3%예요. 이게 바닷물 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염리효소를 만들 때는요, 바닷물이 1%가 들어왔을 때 이걸 농도를 만들 때는 33%까지 올립니다. 얼마나 높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1%에서 2%, 3%, 33% 올려가지고 또 발열시키고 또 발열시키고 발열시켜서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둬서 이거 이제 다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농도를 1%로 거르고 뭐 5%도 거르고 4%도 거르고 뭐 4% 같은 거는 눈에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식도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식도에 위장 그런 거는 원액은 23%까지 만들어서 이제 몇 프로를 물에 타서 먹어라, 음식에 뿌려 먹어라, 이렇게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프로수에서. 그래서 근데 그 33%짜리를 큰 물고기들이 먹으려고요. 이 바다에 그 큰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염류가요, 1% 가지고는 상대를 못해요. 그냥 5%, 10%, 15%짜리를 먹으려고 덤벼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 금을 쳐놓고 이제 큰 고기들을 들어 잡아서 먹는데요. 이렇게 꾸며 이 염료소는 내가 먹어보지만요, 나도 30%짜리를 그냥 원액을 먹을 적이 많아요. 몸이 피로하거나 좀 어떻게 오늘은 이상하다 그랬을 때는 33%짜리를 종이컵으로 반 컵씩 먹어요. 그러면 변이 그 자리에서 그냥 1시간 안에 3번, 4번이 나와요. 속에 있는 더러운 독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병은 벌써 50% 이상 고친 거 아닙니까? 몸이 가뜩하고요. 그래서 벌써 몸에 있는 더러운 유해균 또는 그 소화 안 된 거, 우리 몸을 방해를 주는 물질들은 다 쏟아버려야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시 효소를 우리 몸속에 아밀라제, 프로타제,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드는 물질을 우리 속에 넣어줘야만이 그들이 우리 성장기, 우리가 오늘 동안 에너지 나올 거, 배설할 거, 모든 영양소를 다 만들어서 우리 몸에 만들어서 하루 일과를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염류효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위가 얼마나 상할까요? 간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이나 뭐 그런 그릇을 갖다가 한 방에다 한번 두어보세요. 벌써 하루만 돼도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런 게 염료소가 그렇게 플러스를 안 시켜주면 상해요. 위도 상하고 간도 상해서 우리 몸이 그 하루 동안의 일과자가 상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못 난다는 거고, 우리 기능이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늙고 단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류효소는 수시로 먹어야 되고 수시로 배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암이 있는 사람도 천일염만 먹어도요, 위염, 위암 이런 것도 많이 제대로만 먹어준다면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천일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용량을 좀 맞춰서 섭취를 하셔야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누구든지 이런 기관지 이런 피고름 나는 것도 유해균이죠. 염류 효소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이 피고름 냄새를 막아 그 굳은 거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굳으면 사망 아닙니까? 근데 그걸 풀어주면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성동모 원장의 주장의 의학은 이 생명의 액 이것을 쉽게 이걸 가지고 풀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발효는 최하로 1년 또는 10년, 저희들 거는 7년 만에 발효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전화로 좀 하셔서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경험을 얻으시려면은 혹시 짐승을 기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도움을 가지시면은 먹거리를 좀 짐승의 그 고기 맛을 아주 최고 단위로 올리고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오메가3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좀 보시고 또 다음에는 짐승을 기르는 그 염류 효소의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나가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Yeah.